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매각 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차량을 매각할 때 내가 이게 리스냐 아니면 내가 현금 주고 매입을 한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매각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계약 해지죠. 왜냐면 빌려 탄 거니까. 그 운용 리스는 그러고 렌탈이랑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금융 리스다. 이거는 할부 구입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량을 1억짜리를 샀는데 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액법이 원칙이죠. 우리 성실신고 사업자니까 전문직이고. 그러면 5년 동안 균등하게 정액법을 생각하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1년에 2천씩 해서 5년간 1억이 전액 감가상각이 됐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0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감가상각은 1년에 800만 원이 한도예요. 2천으로 계산이 됐어도. 그럼 1200만 원씩 부인이 됐겠죠, 1년에. 그래서 5년 동안 6천만 원이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상 재무제표에 표시된 거는 장부가액이 0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때요? 요금이 있어서 6천만 원이 세무상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산 거를 5년 동안 쓰다가 4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원뜻 보기에는 감가상각 다 소진된 거니까 0원짜리를 4천만 원에 판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감가상각을 1년에 8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무상 장부가액은 6천만 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천짜리를 4천에 판 거예요. 그러면 처분 손실 2천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8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세무상 장부가액이 6천만 원인데 8천만 원에 팔았으면 8천만 원이 전부 소득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인 6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만 처분 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던 금융 리스다 그러면 리스 부채가 남아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리스를 매달 이제 꼬박꼬박 내는데 리스 부채가 있을 경우는 이래요. 보통 어떻게 파냐면 그냥 리스 승계, 지금 리스 할부 잔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6천만 원에 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6천만 원 있었는데 차량을 가져가면서 이 부채를 떠넘긴 거잖아요. 그거는 현금 6천을 받아서 상환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예요. 그래서 6천만 원에 판 거거든요. 그럼 세무상 장부가액이 6천인데 리스 부채를 6천을 승계를 했으면 난 6천짜리를 6천에 판 게 돼서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리스 잔가가 한 2천밖에 안 남았어요. 세무상 장부가액은 6천만 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또 리스 부채만 너가 그냥 나머지 차액분 그냥 상환하는 걸로 하고 그냥 차 가져가 라고 하면 나는 2천에 판 거거든요. 그러면 6천짜리를 2천에 팔았으니까 나는 처분 손실이 4천만 원이 발생하죠. 이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전손 처리가 됐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래서 뭐 한 3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무상 장부가액이 6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보험 보상을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처분 손실은 얼마야? 3천만 원이죠. 6천만 원짜리 차를 그냥 날려먹었으니까 6천만 원이 다 경비가 아니라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만큼은 차감되고 그걸 차감한 나머지만 손실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처분 손실로 가능하죠. 만약에 우리 사고가 나서 폐차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증빙을 발행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량을 누군가에게 리스를 승계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돈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은 리스 부채를 떠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넘겨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용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내가 과면세 복합사업장이다 아니면 과세사업자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내가 순수 면세사업자다라고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운영을 하는데 과면세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된대요. 그러면 내가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도 전액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80% 가액의 차량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기엔 10% 부가세가 또 따로 붙겠죠.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일반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중 발행이라기보다는 복합 발행이죠. 똑같은 금액을 조금 나눠서 과면세 비율대로 나눠서 발행을 하니까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성실사업자고 병의원이잖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빙을 발행할 때 전자 형태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 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권해줬다라고 하면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에 팔았으면 40만 원 가산세가 있고 6천만 원에 팔았으면 60만 원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 인증서 발급을 우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뱅킹에서만 발행이 되거든요. 개인 인터넷 뱅킹에서는 안 되고, 기업뱅킹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4,4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4,400원짜리 발급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건네주고 대신 발급해달라고 하면 다 발급을 해드리거든요. 이 4,400원 수수료만 들리면 가산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산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 형태로 증빙을 발행해라.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한테 그 차량을 팔더라도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민번호로 저 사람한테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 형태로 꼭 발급을 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